요즘 누가 이렇게 많이 해요? 배달시켜 먹으면 되는데 왜 설거지거리를 만드세요? 주연이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친척들이 모인 식탁 앞에서요. 시간 낭비예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 낭비라니. 새벽부터 5시간을 서서 만든 음식이 시간 낭비라니. 찬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가 문제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엄마만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라고요. 고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찬이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고모도 모실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집착하시는지 저도 맨날 하시고 솔직히 숨 막혀요. 주연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효도 강요. 진짜 싫어해요. 저 일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동정 어린 눈빛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 문을 닫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이 눈물이 마지막이라는 걸요.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해 바닷가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윤봉자입니다. 올해 68이에요. 파도 소리가 들리는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곳이죠.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혼자 손님들을 맞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글쎄요. 바쁘면 외로울 틈이 없거든요. 저는 20살 때부터 식당 일을 했어요. 처음엔 포장마차에서 설거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주방 보조로 들어갔고 나중엔 남편과 함께 작은 횟집을 운영했죠. 손님상을 차리고 그릇을 닦고 청소를 하는 게 제 인생이었어요. 힘들었지만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찬이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녀요.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겁니다. 며느리 주연이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했다고 들었어요. 똑똑하고 세련된 아이죠. 처음 만났을 때 제 손을 잡으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예쁘더라고요. 명절이 다가오자 찬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가 내려갈게요. 거기서 추석 보내면 안 돼요? 그럼 얼마든지 오너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설렜어요. 아들 내외가 온다니까 벌써부터 뭘 해줄까 궁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론 조금 걱정도 됐습니다. 며느리가 이 시골집을 불편해하진 않을까? 제 손맛을 좋아해 줄까? 아무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저희 때랑은요. 추석 이틀 전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찬이가 먼저 들어왔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얼굴 좀 보자. 주연이가 뒤따라 들어왔죠. 깔끔한 린넨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주연아. 고생 많았어. 길은 괜찮았어. 네, 괜찮았어요. 짐을 정리하는 주연이를 보니 뭔가 달라 보였어요. 예전엔 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던 아였는데 이번엔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는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어요. 저녁 준비를 하러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갈치조림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껏 차린 상이었죠. 찬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올리는데 주연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찬이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고 있었고요. 주연아, 밥 먹자. 네, 어머님. 주연이가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도 한 번 더 휴대폰을 확인하더라고요. 엄마, 역시 집밥이 최고예요. 찬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주연이는 젓가락질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반찬을 조금씩 집어 먹으면서 밥그릇도 반만 비웠어요. 입맛이 없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맛있어요. 그냥 요즘 소식하는 편이라서요. 그래도 좀 더 먹어야지. 너무 마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 정도가 제게 딱 맞는 양이에요. 밥을 먹는 내내 주연이는 말이 없었어요. 찬이가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저도 자꾸 말을 걸어봤지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찬이가 일어서려는데 제가 말했어요. 너희는 쉬어. 엄마가 치울게.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괜찮아. 얼른 가서 쉬어라. 찬이와 주연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을 쌓아두고 물을 틀었어요. 거품이 묻은 손으로 그릇을 닦으면서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랄까요?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었어요. 주연이가 예전처럼 편하게 웃지 않았거든요. 제 말에 대답도 성의 없었고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아무래도 서울에서 오느라 힘들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 주연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눈빛, 짧은 대답, 무표정한 얼굴. 뭔가 달라졌어요. 확실히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처럼 제 마음도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이번 명절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왠지 모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에 김구이, 계란말이를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메뉴였죠. 찬이도 어리적부터 이 조합을 좋아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식탁에 앉았어요. 찬이는 밥을 한 그릇 뚝딱 비웠습니다. 주연이는 또 조금만 먹더라고요. 국물 몇 숟가락에 김 한 장, 밥 반 그릇이 전부였어요. 잘 먹었습니다. 찬이가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주연이도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말했죠. 주연아, 같이 치우자. 순간 주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손님 아닌가요? 어머니가 하셔야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웃는 얼굴도 아니었고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님이라니. 내 며느리가 손님이라니. 아, 그래. 알았어.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서운하고 이상하고 어이없기도 했죠. 찬이는 옆에서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왜? 엄마가 할게. 찬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연이 옆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더라고요. 저는 혼자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식탁 위 그릇들을 하나씩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서러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에 묻은 밥알을 씻어내면서 자꾸 주연이 말이 떠올랐어요. 손님이라니. 손님. 제가 뭐 게스트하우스 주인이긴 하죠. 하지만 며느리한테 손님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같이 사는 식구인데 설거지 한번 같이 못하나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찬이와 주연이가 뭔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고요. 평생 식당 일을 하면서 설거지가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손이 무겁더라고요. 그릇 하나하나가 납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았어요. 거실로 나가니 주연이가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찬이는 옆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고요. 엄마,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고생하셨어요. 찬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주연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손님이라니.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평생 손님을 모시며 살았어요. 포장마차에서, 식당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이 뭔지 너무 잘 알죠. 손님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의를 갖추지만 거리를 두는 관계죠. 그런데 며느리가 저한테 손님이라니. 창밖을 보니 바다가 보였어요.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또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반찬을 내고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생선을 구웠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 동안에도 주연이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찬이는 회사 전화를 받느라 바빴고요. 밥 먹자. 제가 부르자 그제야 식탁에 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더라고요. 말없이, 표정 없이. 저는 주연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원래 이랬나. 처음 만났을 때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제 손도 잡아주고 웃으며 이야기도 하고 설거지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번엔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죠. 찬이가 어떻게 하나, 주연이가 어떻게 하나. 찬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다, 엄마가 할게.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할게요. 찬이가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주연이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설거지하는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혼자 설거지하게 놔두다니. 아무래도 이건 아니었어요.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이 정도까지인가요? 찬이 혼자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저는 거실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주연이도 옆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주연아.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요즘 회사 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설거지가 끝나고 찬이가 나왔습니다. 손을 닦으며 주연이 옆에 앉았어요. 엄마, 우리 잠깐 산책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라. 아들 내외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조용한 집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규칙적인 소리였죠.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저보다 더 화를 냈을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애가 아닌데, 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남편도 없고 제가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손님이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못을 박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설거지 문제가 아니었죠.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집을 어떻게 보는지가 드러난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도 몰려오고 있었죠. 날씨가 변하려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다음 날 마을 이장님 부인이 집 앞을 지나다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는 이웃이었어요. 봉자야, 아들 내외 왔다며? 잘 됐네. 네, 언니. 어제 내려왔어요. 어디 며느리 얼굴 좀 보자. 마침 주연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주연이를 불렀어요. 주연아, 이리 와봐. 인사드려. 주연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며느리 참 예쁘게 생겼네. 복 많이 받겠어. 이장님 부인이 주연이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주연이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공기도 좋고 시댁이 아니라 숙소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숙소 같다니. 이장님 부인은 껄껄 웃었어요. 그래, 봉자네가 게스트하우스 하니까 그렇지. 하하. 분위기는 가벼웠습니다. 다들 농담처럼 웃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이 아니라 숙소라니. 그 말이 제 마음에 모처럼 박혔어요. 이장님 부인이 돌아간 뒤 저는 주방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시댁이 숙소 같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돈 내고 머무르다 떠나는 곳이라는 뜻인가요?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라는 뜻인가요? 어제 손님이라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시댁을 숙소라고 하네요. 저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요즘 들어 무릎이 자주 아팠거든요. 오래 서 있으면 저리고 쑤시곤 했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나물을 무쳤어요.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죠. 혼자 묵묵히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선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연아, 밥 먹자.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불렀어요. 주연이가 느릿느릿 일어나 식탁으로 왔습니다. 찬이도 함께 앉았고요. 잘 먹겠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찬이는 밥만 먹고 주연이는 반찬만 조금씩 집어 먹었어요. 저는 주연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마음속엔 이 집이 정말 숙소로 보이나 봐요. 머물다 떠날 곳, 정들 필요 없는 곳. 식사가 끝났습니다. 찬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회사에서 급한 일이래요.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찬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와 주연이만 남았어요. 주연이는 그릇을 싱크대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들어서 올려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국그릇, 밥그릇, 반찬 그릇들. 기름기가 묻고 국물이 흥건한 그릇들이요. 저는 천천히 주방으로 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아프더라고요.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까 조금 나았어요. 그릇을 하나씩 씻기 시작했죠. 기름때가 잘 안 지워졌습니다. 수세미로 여러 번 문질러야 했어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나이 탓인가 봐요. 평생 설거지를 해왔지만 오늘은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서러울까요? 저는 그릇을 씻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생 남 챙기고 살았어요. 포장마차에서, 식당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들 상 차리고 그릇 닦고 웃으며 맞이했죠. 그렇게 살면서 한 번도 서럽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게 제 일이고 제 삶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내 아들 데려온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그릇을 씻다가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숨을 몇 번 크게 쉬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찬이가 전화를 마치고 돌아와 있었어요. 엄마, 설거지 다 하셨어요? 제가 할 걸 그랬네. 괜찮아. 엄마가 했어. 고생하셨어요. 찬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주연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쑤시고 아팠어요. 파스를 붙여야 할 것 같았죠.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방 안에서 주연이와 찬이가 이야기하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 꼴일까요? 남 챙기고 손님 모시고 웃으며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며느리한테 숙소 같은 집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손님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막힌 것 같았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안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죠. 숙소 같은 집.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울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게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바람도 세게 불고 있었죠. 폭풍이 올 것 같았습니다.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덮었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라 서러워서 떨리는 거였습니다. 이 명절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연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눈만 뜨고 있을 뿐이었죠. 밤은 길고 길었습니다. 추석 당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찬이 고모와 고모부, 조카들까지 함께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죠. 저는 새벽부터 음식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혼자 주방에서 5시간을 보냈죠.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주연이는 거실에서 소파에 편하게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한 번도 주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주연아, 손 좀 빌려줄래? 제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더라고요. 음식을 상에 차리고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척들이 음식을 먹으며 칭찬했어요. 봉자야, 음식 정말 맛있다. 손맛이 예술이야. 고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언니. 주연이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요즘 누가 이렇게 많이 해요? 배달시켜 먹으면 되는데.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고모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명절엔 손맛이 있어야지. 주연이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 낭비라니. 제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이 시간 낭비라니. 고모부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어요. 그래도 주연 씨, 시댁에서 명절 보내니까 좋잖아. 주연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댁이요? 저는 그냥 남편 따라온 거예요. 여기 올 이유 없는데 찬이가 가자고 해서요. 찬이가 옆에서 헛기침을 했어요. 하지만 주연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세대는 효도, 강요, 진짜 싫어해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주연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명절에 며느리 불러서 일 시켜요. 그런 거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시집 안 가는 거예요. 고모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주연 씨, 그건 좀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사셨겠지만 우리는 달라요. 저 일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찬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주연이 말도 일리 있어요. 엄마가 너무 많이 하시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어요. 엄마가 문제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엄마만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라고요. 고모가 찬이를 나무랐습니다. 찬이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니? 찬이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고모도 모르실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집착하시는지.
전화도 맨날 하시고 이것저것 챙기시고. 솔직히 숨 막혀요. 주연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간섭하시니까 힘들어요. 조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부, 그래도 할머니가 해주신 건데. 찬이가 조카를 쳐다봤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이야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이 너무 아팠지만 참았죠.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웃으려고 했지만 입가가 굳어 있었어요.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주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왜 저렇게 사세요? 찬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참아. 저는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 낭비. 일하러 온 거 아니다. 엄마가 문제다. 집착한다. 간섭한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들 위해서, 며느리 위해서 음식 만들고 챙기는 게 잘못인가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소리 안 나게요. 밖에 사람들이 들을까 봐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충혈된 눈. 이 얼굴로 다시 나가야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친척들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주연이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요. 고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봉자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어요. 하나도요.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배웅하면서 고모가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봉자야, 너 너무 참지 마. 저건 아니야.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니 찬이와 주연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편하게 웃으며요.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먹고 간 그릇들이요. 저는 주방으로 갔어요.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주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 목말라. 물 좀 갖다 줘. 알았어. 찬이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주연이에게 건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하나씩 닦으면서요.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죠. 그릇을 닦다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찬이가 주방 입구에서 물었어요. 들어오지는 않고요. 응, 괜찮아. 내가 왜? 조심하세요. 그리고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깨진 그릇을 주웠어요. 손가락에 파편이 박혔습니다. 피가 났죠.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엄마 노릇 그만하겠다고.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주연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어요. 손님 대접 말이에요. 제대로 된 손님 대접을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가슴 속에서 타올랐어요. 조용하지만 뜨거운 분노였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질 거예요. 저도, 이 집도요. 명절이 끝나고 아들 내외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배웅도 간단했어요. 찬이가 짐을 챙기고 주연이가 신발을 신고 저는 현관에 서서 손을 흔들었죠. 잘 가거라. 네, 엄마. 건강하세요. 차가 떠나는 걸 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 혼자 남았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뒤로 아들 내외는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었죠.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게스트하우스 일은 계속됐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청소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바쁘게 살았죠. 어느 날 마을 친구 김봉래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친구였어요. 봉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바쁘게 지내. 봉래 여사가 차를 마시며 물었어요. 아들 며느리 얘기 들었어. 명절 때 좀 그랬다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아니긴. 내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봉래 여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봉자야, 그냥 손님 취급해버려. 며느리 생각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님 취급. 맞아요. 주연이가 원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손님처럼 대해달라는 거요. 그래, 그렇게 해볼까. 봉래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해. 내가 너무 애쓸 필요 없어. 친구가 돌아가고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주연이는 손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시댁이 아니라 숙소라고 했죠.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대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손님으로요.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분노도 서러움도 아닌 냉정한 마음이었죠. 평생 식당 일을 하며 손님을 대했어요. 친절하지만 거리를 두고 예의 바르지만 정들지 않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게스트하우스 예약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손님 명단을 보고 방을 정리하고 준비를 했죠. 다음에 아들 내외가 온다면 저도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준비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고 있었어요. 폭풍은 지나갔고 날씨는 맑았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어요. 폭풍이 지나가고 맑아진 거죠. 이제 저도 바뀔 겁니다. 참지 않을 거예요. 애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제 방식대로 살 겁니다. 손님에게 하듯이요. 그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어요. 찬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설날에 내려갈게요. 그래, 알았어.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않았죠. 전화를 끊고 저는 게스트하우스 예약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설날 연휴 기간 예약이 가득 차 있었어요. 손님들이 이미 방을 잡았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계산서였죠. 펜으로 금액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1박 2식 10만 원, 식사비 별도 3만 원, 청소비 2만 원, 게스트하우스 정가였어요. 손님들한테 받는 금액 그대로였죠. 설날 전날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찬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주연이도 뒤따라 들어왔고요. 저는 현관에 서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포옹도 하지 않았어요. 웃지도 않았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찬이가 짐을 들고 안쪽으로 가려는데 제가 말했어요. 잠깐, 찬이야. 네, 엄마. 이번엔 게스트하우스 예약이 다 찼어. 너희도 반감 내야겠다. 순간 찬이가 멈춰 섰습니다. 주연이도 저를 쳐다봤어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저는 준비해둔 계산서를 건넸습니다. 찬이가 종이를 받아 들고 내려다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1박 2식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엄마, 이게 뭐예요? 찬이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어요. 주연이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손님들 예약이 꽉 찼거든. 너희도 손님으로 받아야겠어. 엄마, 농담이시죠? 아니, 진짜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지만 또렷한 미소였어요. 마침 옆방에서 다른 손님이 나왔습니다. 중년 부부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밝게 인사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편히 쉬세요.
손님이 복도를 지나갔어요. 찬이와 주연이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손님 앞이라 큰 소리도 낼 수 없었죠. 손님이 사라지고 나서 주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연아, 내가 손님이라고 했잖아. 지난번에. 주연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시댁이 아니라 숙소 같다고도 했고. 손님은 대접받고 돈 내는 거지. 당연하잖아? 저는 계산서를 다시 가리켰어요. 찬이가 종이를 움켜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1박 2식의 식사비 3만 원. 청소비 2만 원. 다른 손님들도 다 이 금액 내거든. 엄마, 이게 무슨... 뭐가 이상해. 손님 대접하면 돈 받는 게 당연하지. 여기 게스트하우스야. 찬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주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어요. 설날 이틀 묵으면 40만 원. 식사는 하루 3만 원씩이니까 6만 원. 청소비 2만 원 더하면 총 48만 원이네. 엄마, 왜? 비싸. 다른 게스트하우스는 이것보다 더 받아. 찬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인데 왜 이러세요? 저는 찬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가족, 주연이가 손님이래. 시대가 아니래. 그럼 손님 대접 제대로 해줘야지. 주연이가 입을 떨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산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방은 2층 200호. 다른 손님들이랑 같은 층이야. 조용히 지내줘. 식사는 오전 8시에 식당에서. 늦으면 못 먹어.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응. 진짜야.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찬이와 주연이가 현관에 그대로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없이 당황한 채로요.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 식사를 차려야 했거든요. 칼로 채소를 썰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손님 대접 제대로 해줄 겁니다. 돈 받고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손님들이 식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찬이와 주연이도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죠. 저는 손님들 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정갈하게 정성껏이요. 그런데 찬이와 주연이 앞에만 상을 차리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거는요? 너희 식사비 아직 안 냈잖아. 먼저 계산하고 먹어. 찬이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주연이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요. 고맙습니다. 저는 카드를 받아 결제했습니다. 영수증을 주연이에게 건넸죠. 그제야 음식을 내왔어요. 찬이와 주연이 앞에 상을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주연이가 젓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릇만 쳐다보고 있었죠. 찬이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저는 다른 손님들 상을 챙기며 자연스럽게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하게요. 하지만 아들 내외한테는 달랐어요. 정중하지만 차갑게, 친절하지만 거리를 두고 대했죠. 진짜 손님처럼요.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찬이와 주연이도 조용히 일어났어요. 저는 그릇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직원이 하니까 신경 쓰지 마. 손님은 편히 쉬면 돼. 주연이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님, 왜, 뭐 불편한 거 있어? 손님 대접 제대로 받고 있잖아. 주연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 방으로 향했어요. 찬이가 뒤따라갔죠. 저는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손님은 손님답게 대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돈 받고
서비스하고 그렇게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손님 대접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손님들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에 구운 생선, 나물 반찬 몇 가지를 차렸죠. 식당에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찬이와 주연이도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저는 손님들 상을 하나씩 차렸습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찬이와 주연이 앞에도 상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만 놓고 다른 손님들한테로 갔죠.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빈 그릇을 치우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찬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응, 그래. 찬이가 저를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주연이는 식당에 남아 있었죠. 주방 문을 닫고 찬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왜? 손님 대접 제대로 하고 있잖아.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는 찬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찬이야, 지난번 추석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찬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가 문제래. 집착한대. 간섭한대. 그렇게 말했잖아. 그건 주연이는 더했지. 손님이래. 시댁이 아니라 숙소래. 일하러 온 거 아니래. 찬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손님 대접해주는 거야. 원하던 거잖아. 엄마,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진심이었잖아. 엄마가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찬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주방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찬이야,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챙겨주는 게 집착이야? 간섭이야? 아니에요, 엄마. 그럼 뭐가 문제였어? 내 며느리가 설거지 안 하는 게 문제야. 손님 행세하는 게 문제야. 찬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알겠지. 엄마도 배웠어. 손님은 손님답게 대하면 된다는 거. 주방 문을 열고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찬이는 주방에 남아 있었어요. 식당에서 주연이가 빈 그릇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손놀림이었어요. 평소에 안 해본 티가 났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마을 아주머니가 주연이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며느리 돈 내고 묵는다며. 그러게 시댁에 돈 내고 온다니. 처음 듣는 소리야. 뭔가 사연이 있나 봐. 주연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손이 떨리며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마셨어요. 주연이가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요. 아주머니들이 또 속삭였어요. 봉자가 화났나 봐. 안 그러면 저럴 리가 없지. 며느리가 뭔가 잘못했겠지. 봉자가 원래 착한데. 주연이가 주방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그릇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주연아, 그릇은 싱크대에 놔둬. 내가 나중에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주연이 목소리가 작았어요. 떨리고 있었죠. 손님이 왜 설거지를 해? 그냥 놔둬. 어머님. 주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촉촉했어요. 저는 차를 내려놓고 주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이제 와서 며느리 노릇하려고. 늦었어. 주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뭐가?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들어 마셨어요. 주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버릇없었어요. 어머님한테 상처 드렸어요. 알았어.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주연아, 사과는 고맙지만 늦었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어머님, 다음엔 예약 안 받아도 되겠네. 돈 받고 하니까 내 마음이 편하더라. 주연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찬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주연이 옆에 섰죠.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용서는 해. 근데 관계는 달라진 거야. 이제 너희는 손님이야. 엄마. 찬이야, 엄마도 배웠어. 참고 살 필요 없다는 거. 내 방식대로 살면 된다는 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너희 체크아웃은 내일 11시까지야. 늦으면 추가 요금부터.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찬이와 주연이가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말없이 무겁게요. 저는 싱크대에 손을 얹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안 참을 겁니다.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저녁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체크아웃하고 떠났어요. 찬이와 주연이도 짐을 쌌죠.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예전처럼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조심해서 가. 엄마, 다음에 또 올 거면 미리 예약해. 방 없으면 못 받아. 찬이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주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차에 탔어요. 차가 떠나는 걸 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 혼자 남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고 있었죠.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내 인생, 내 방식대로 사는 거요. 그 후 아들 부부는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전화만 왔죠. 간단한 안부였습니다. 저도 짧게 대답했어요. 서로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친구 김봉리 여사와 차를 마시다가 결심했죠. 봉자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마음대로 꾸며봐. 내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게스트하우스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아늑한 글씨로요. 방마다 따뜻한 조명을 달고 편한 침대를 들여놨죠. 작은 도서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홍보 문구를 새로 썼습니다. 마음고생한 엄마들을 위한 휴식 공간. 예약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년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혼자 오거나 친구들과 함께 오거나요. 사장님, 여기 정말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요. 손님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여기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쉬세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죠. 평온했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에 아들 걱정, 며느리 걱정을 했었어요. 전화해야 하나, 뭘 챙겨줘야 하나 고민했죠. 이젠 안 합니다. 제 시간을 제가 쓰니까요. 손님 한 분이 체크아웃하며 말했어요. 사장님, 여기 와서 처음으로 푹 쉬었어요. 시댁에선 쉴 틈이 없거든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네, 꼭 올게요. 손님이 떠나고 혼자 청소를 했어요. 방을 정리하고 시트를 할고 창문을 열어 환기했죠.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게스트하우스를 위해서요.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국수 한 그릇을 끓였어요. 김치랑 같이요.
예전엔 혼자 먹는 밥이 서러웠어요. 가족이 그리웠죠. 이젠 아닙니다. 혼자 먹는 밥이 편해요. 눈치 안 보고 제 속도대로 먹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혼자 쓴 그릇 하나였어요. 금방 끝났죠.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책이었어요. 평생 바쁘게 살다 보니 책 읽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있습니다. 시간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찬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찬이야.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예약 확인해 볼게. 방 있으면 받을게. 엄마.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젠 남 밥상 차리는 인생은 끝났습니다. 내 밥상은 내가 받는 거예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달빛이 바다를 비췄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 풍경을 봤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 위해, 아들 위해, 며느리 위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삽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손님이라고 했죠. 시댁이 아니라 숙소 같다고 했고요. 그 말을 진짜로 만들어줬습니다. 손님으로요. 그리고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 방식대로 사는 자유요.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이제 새로운 삶이에요. 저만의 삶이요. 때로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니까요. 며느리가 손님이라고 했다면 진짜 손님으로 대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주인공이 계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